책 속 보물 책 속 기적 채널의 민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람이 따르고 돈을 부르는 부의 시크릿. 부자가 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고 성공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하지만 알게 되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면 운으로 승부하라. 그리고 오늘은 제가 기분이 매우 좋은 관계로 낭독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책을 조곤조곤하게 읽어주고 말하듯이 리뷰해 드릴 테니까 기대하세요. 이 책은 제 채널을 쭉 봐오신 분은 알겠지만 돈을 부르는 말버릇? 맞나? 그 영상 2개가 올라가 있는데 그 영상도 이 책과 유사한 그런 방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스승에 대해서 스승의 가르침, 스승과의 대화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책으로 다시 엮은 내용이거든요. 그 스승이란 분은 사이토 히토리 씨라는 이쪽 계통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만한 분이죠.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는 제자들이 사이토 히토리 씨에게 배운 인생을 사는, 운을 부르는, 부자가 되는, 진짜 행복한 삶을 사는 방식들을 책으로 엮은 거예요. 자신도 그냥 평범한 벌이로 살던 사람인데 이 사이토 히토리 씨의 가르침을 따라 하면서부터 실제로 일본에서 억만장자의 대열에 오르신 분입니다. 이 사이토 히토리 씨는 어떤 사람이길래 사람들을 실제로 억만장자로 만드는 건지 궁금하시죠? 자, 여기서 주인공인 사이토 히토리 씨라는 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분은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회사 창업자십니다. 이분이 금수저였거나 능력이 좋았거나 연줄이 좋았거나 뭔가가 좋았기 때문에 억만장자가 됐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분의 정말 특별하고도 특이한 이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중졸이세요. 중졸이시고 이분이 늙은 노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오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젊으신 남자분이시고요. 기본 밑바탕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신데다가 관상이나 수상까지, 그러니까 사주 같은 걸 봤을 때도 사주에 큰 복이 없다라고 나와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수성가를 이루셔서 일본 최고의 대부호, 그러니까 회사들 중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낸다, 쉽게 말해서 그 말 즉슨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일본에서 유일하게 12년간 일본 사업 소득 전국 고액 납세자 종합순위 10위 안에 들었으며 누계 납세액 총 173억엔, 약 1600억 원이라는 전대미문의 기록으로 일본 1위에 올랐던 사이토 히토리 씨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재산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다 논할 수는 없는 건데 이 주먹에 쥔거 없는 한 사람이 전대미문의 재산을 차곡차곡 탄탄하게 이렇게 다져와서 거대하게 키웠다는 것에 이 사람의 비범함을 엿볼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책을 쓴 사이토 히토리 씨의 제자인 이 여성분이 저에게 큰 카타르시스를 하나 선사한 게 있는데 이 사이토 히토리 씨가 하는 말마다 너무 정말 돋튼 사람 같은 소리를 하고 멋진 명언 제조기 같은 그런 말들을 할 때 이분이 한 번씩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당시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사이토 히토리 씨를 이해할 수 없는 이 서민적인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듯한 그런 리액션, 그런 반응들을 같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사이다다.
사뭇 너무 이렇게 신격화될 수 있는 내용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에미코 씨가 톡톡 현실감 있는 퀘스천 마크를 찍어줌으로써 좀 더 인간미 있는 사실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을 돈, 이렇게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경제 시스템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삶을 대하는 자세, 마음가짐, 인격과 품격, 철학, 그러니까 좀 불교적인 사상이 밑바닥에 쫙 깔려 있거든요. 노자 사상 같은. 그리고 좀 특이한 면이 있다면은 소위 우리가 부자 이러면 좀 나쁜 인식도 있잖아요. 뭐 개팍할 것 같고 인색하고 갑질하고 허영심 많고 물질 만능주의자가 아닐까. 그런 선입견을 깨트려주는, 한마디로 인성 부자, 돈 부자, 행복 부자라는 대명사를 붙일 수도 있겠네요. 특히 이제 책의 중반부부터 이제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진짜 밑줄을 긋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멋진 말만 하면은 사실 또 그것도 괴리감이 너무 들어서 싫을 수도 있는데, 이 사이토 이토리 씨의 또 가장 큰 장점은 이 가르침은 굉장히 쉽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마음가짐을 바꿈으로써 내면의 변화를 외부의 변화로 충분히 이끌 수 있는, 진짜 이 책에서 내세우는 대로 단순한 방법들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큰 부를 이루지 않더라도 삶의 다각면에서 풍요롭고 풍부한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이끌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도 많이 따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졸 흑수저인 평범했던 사람이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된 너무나 심플한 성공법. 책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뿅 가기 시작한 그 부분부터 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책은 4가지로 크게 분류해 놨어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없어도 운으로 승부하는 법 4가지. 첫 번째는 운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매력의 법칙, 그리고 3번째는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나는 즐거움의 법칙, 4번째,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빛을 밝히는 사랑의 법칙. 네, 그렇게 4단계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 책의 저자 시바무로 에미코 님이 30년을 스승으로 모셔온 사이토 히토리 씨가 말하는 그 누구라도 성공하는 비결, 그것은 바로 매력입니다. 매력. 자, 이 세상에는 매력적인 사람과 매력이 없는 사람이 있지. 그럼 매력이란 뭐냐? 매력은 끌어당기는 힘과 비슷한 거야. 이 우주에는 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이 떠 있는데 그중 흡입력이 높은 것도 있어서 그 주변의 것들이 달라붙었고 전보다 좀 더 흡입력이 높아졌어. 거기서 또 붙고 붙어서 지구가 생겨났지. 하지만 흡입력이 없어지면 지구는 다시 흩어져 버릴 거야. 매력도 이와 같은 거야. 지구에는 인력, 즉 끌어당기는 힘이, 사람에게는 매력이란 것이 있어. 이 우주에는 우주 저금이란 것이 있고 매력적인 일을 할 때마다 플러스가 되지. 반대로 매력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 그 액수가 줄어들어. 좋은 일만 일어나는 사람은 매력을 저금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늘 웃고 있는 사람은 플러스 300 만점이야. 거기에 금리가 많이 붙기 때문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손님이 있을 때만 웃는 사람도 있지.
이런 사람은 매력이 없어. 왜냐면 손님이 있을 때만 웃는다는 건 돈을 받지 않으면 웃지 않는다는 거니까 공짜로는 웃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매력이 없어. 마이너스 100만 점이야. 늘 웃는 얼굴을 하는 사람과 돈을 받을 때만 웃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어. 돈을 빌려본 사람은 알겠지만 금리는 돈을 맡길 때보다 빌릴 때가 더 높아. 그래서 우주 저금을 마이너스로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 현실에 이런 사람들이 잔뜩 있지.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이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이럴 때는 필시 매력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우주 저금으로 돈을 빌리기만 하고 있는 거지. 돈을 빌리는 일은 그만두고 매력을 저금하는 것, 우주 저금액을 늘려가는 것, 이것만 하고 있다면 뭘 해도 성공할 수 있어. 왜냐면 변두리에 있는 술집이라도 매력이 있으면 사람들은 가게 돼 있어. 채소 가게든 뭐든 그래. 모든 것은 매력이 있는 곳에 모이기 마련이야. 매력 없이는 사람을 모을 수 없고 장사를 잘할 수 없어. 그래서 히토리 씨와 가까운 사람들은 모두 삶을 즐기면서 우주 저금을 늘리는 일에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에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히토리 씨는 제품을 막 개발하고 만들고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때 물건에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밝히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이 옛날에는 그냥 전화 걸고 받고 이렇게만 했잖아요. 근데 점점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인터넷도 하고 뭐 이제는 은행 업무, 결제까지 다 할 수 있고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기능이 말할 수 없이 많아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력이란 건 이렇게 기능이 늘어나는 것.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의 매력을 점점 더 향상하지 않으면 맨손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상품에만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파는 사람의 매력, 그 사람의 심성까지 더해져야 하나의 물건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팔고 저기도 팔고 저기도 이런 거 파는데 굳이 당신이 파는 곳에 가서 살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 민딩 채널만 보더라도 다 모두 요즘 다 비슷한 책들 다 리뷰하고 낭독하는데 굳이 민딩 채널에 와갖고 내가 이 책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느 정도 매력적인 인간인지, 상대가 기뻐할 만한 일, 상대의 마음에 빛을 밝히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 남의 흠을 들춰내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뭔가를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매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토리 씨는 이런 말을 자주 한대요. 마음을 풍요롭게 가져라. 행복해져라. 그리고 사랑을 표현해라.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일이 안 돼도, 아니 안 될수록 더 마음을 여유롭고 풍요롭게, 그리고 이미 미리 행복해지고, 그리고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표현 안 하면 없는 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을까요?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좋은 호감을 갖고 있다고 한들 이렇게 꺼내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서운하고 감정의 골이 정말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굳이 표현해야 압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표현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미안했다고,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사실은 많이 많이 자랑스럽다고, 너무 든든하다고, 진짜 참 멋지다고, 존경한다고, 너를 용서했다고, 아니 용서하고 있다고, 날 좀 더 예뻐해 달라고, 나 많이 힘들다고 표현해야 있는 줄 압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이 사이토 이토리 씨는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의 99%는 즐거움이고 나머지는 진지함이지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이 사람은 100%다 즐거움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진지함이란 건 워낙 큰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뭐 계약, 뭐 서명해야 되고 큰 돈이 오가고 또 워낙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말조심도 해야 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지하게 의식적으로 하는 것 뿐이고, 일본에서는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뭐 납색 1위까지 하는 사람이니까 대단하게 여기고 우러러 보는 경향이 있는데, 자기는 그런 거가 좀 부담스럽고 좀 싫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자기의 이 99%, 그러니까 뭐 100% 충만한 이 장난기, 즐거움, 이거를 너무 유명해지고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살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 기대치가 있거든요. 저 사람은 분명 이렇게 멋진 사람일 거야, 고상한 사람일 거야, 막 이런 거. 그거를 내가 다 충족시켜 주기에는 내 본연의 색깔이 너무 좋은데, 나는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고 싶은데, 그만큼 이 즐거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떤 유명세조차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내 삶을 너무 사랑한다는 그런 자기애가 충만한, 나르시스트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분의 삶은 그냥 즐거움 그 자체가 모토인 거예요. 모토. 이 즐거움이 도대체 뭐길래 즐거움 하느냐? 세뇌, 우리 왜 뭐 남을 세뇌시킨다 그러죠. 세뇌보다 강력한 것이 바로 즐거움의 힘이다.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은 즐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는 즐거움을 향한 쾌락 욕구 같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 이 마음이 뭐 거의 다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게 인간의 아주 굵직한 습성이기 때문에 사람은 세뇌보다는 즐거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것을 꿰뚫어 본 거죠. 이 히토리 씨는 다른 걸 세뇌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을 세뇌시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모두 다 즐거움의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품을 만들 때도 그 제품명을 웃기게 만드는 거예요. 다이어트 보조제를 만들 때는 쥐어 짠에서 쿵. 이게 얼굴에 바르는 파운데이션은 얼굴 파워 파운데이션. 그리고 언젠가 정력제를 만든다면 일어서라 근육아 라고 지으려고 생각 중이라고 합니다. 즐거움의 세뇌가 독재자나 사이비 교주에 의한 세뇌보다 훨씬 더 속도감 있고 강력하다. 그래서 순식간에 빠져들고 이 즐거움을 한번 맛보면 더욱더 그 세계를 원하게 된다. 그러면 도대체 이 즐거움이란 건 어떻게 즐거워지는 걸까? 뭐 즐거운 일이 있어야지 즐거워지지라고 반문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 사이토 이토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움은 즐거운 생각으로부터, 이 즐거움이라는 것을 히토리 씨는 일반인들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행을 가자 이래 놓고는 막상 가는 곳이 뭐 시골 논밭 한가운데 뭐 시골 아낙네가 파는 고유의 음식들을 막 먹으면서 행복해 한다든지, 아니 뭐 완전 억만장자면서 고급 레스토랑, 고급 백화점, 뭐 디즈니랜드처럼 돈으로 즐거움을 살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많은데도 좀 엉뚱하면서도 좀 이렇게 소소한 서민적인 그런 걸 즐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내 즐거움은
물건도 테크닉도 아니야. 생각이야. 생각이 즐겁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어디에 있어도 즐겁다는 얘기다. 그래서 히토리 씨와 함께 있는 우리들도 즐겁다. 재밌다거나 재미없다거나 즐겁다거나 즐겁지 않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 생각의 차이야. 사람들이 종종 일은 재미없고 노는 건 재밌다고 말들을 하는데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재미없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일이 재미없는 거야. 당신의 머릿속이 재미없는 거라고 말해주고 싶어. 자기 자신이 재미없으니까 골프니 캐바레니 노래방이니 돈을 들여서 놀지 않으면 스스로 즐거움이나 재미를 찾아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돈을 들여 놀더라도 이내 실증이 나서 노는 것조차도 즐겁지 않게 되는 거야. 그 다음 계속해서 놀거리를 찾고 돈만 쓰게 되는 거지. 그런데도 즐거워지지 않으니까 허무감을 느껴서 자살해버리는 사람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즐기는 인간이 되지 않으면 안 돼. 무엇이든지 즐기지 않으면 그 마음도 즐겁지 않게 되지. 모두가 내게서 매력을 느끼고 있다면 내 매력은 바로 그 점일 거야. 난 말이야, 장사꾼 복서를 생각하는 나 자신이 재밌어. 즐거운 일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떤 것도 매력적으로 보이고 장사도 즐거운 거야. 돈을 쓰면서까지 억지로 즐기려는 생각 같은 건 전혀 없어. 내가 이런 인간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즐거운 거야. 어떠세요? 자기애가 철철 넘치죠?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진 게 많으니까 뭘 해도 다 재밌겠지, 아쉬운 게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금방 읽어준 부분을 잘 듣거나 생각해 보시면 이 히토리 씨가 말하는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나온다는 갓난 아기가 귀여운 동물들이 아무것도 없이도 혼자서 얼마나 까르르 까르르 거리고 뒹굴뒹굴 거리고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보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모든 즐거움은 그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거지 주변 환경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한계가 너무 많은 인간인데, 모든 게 두려운데 라는 괴로움이 있으시다면, 자, 인간에게 한계는 없어. 인간은 마음먹은 일은 뭐든지 할 수 있어. 제약을 만드는 것은 일종의 두려움이야. 인간이란 새로운 일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을 느끼고 움츠러들지.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건 말이지,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극복하는 일이야. 싫은 일이니까 한계를 만드는 거야. 자, 싫은 일이니까 한계를 만든다. 원래 한계가 없는데 내가 싫어하니까 이것이 내 한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싫은 일을 조금만 해나가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 그러면 즐거워져. 남과 비교하면 안 돼. 항상 자신을 기준으로 출발점에서 어느 정도 자신이 올라갔는지를 살펴봐야 돼. 남과 비교해봐야 안절부절 못하기만 할 뿐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말이야. 기준점은 항상 나에게 두는 거, 그리고 나의 라이벌은 바로 어제의 나다. 기준점은 나에게, 나의 라이벌은 어제의 나다. 요거 우리 꼭 기억해요. 그래서 매일 즐겁게 한계에 도전하고 사업상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모두 인연이다. 다 벗이다. 다 친구다. 우리는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일 즐겁게 한계에 도전한다. 매일 즐겁게 내 한계에 도전한다. 자, 여기까지가 이 책의 절반까지 다 공부한 겁니다.
제가 압축해가지고 속속 뽑아드리니까 지금 이만큼에도 엄청나게 양이 많을 것 같아요. 시간이 길어진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 응원과 댓글 보는 낙으로 유튜브를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항상 건강하게 잘 계신다고 믿고 가볼게요.